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네이버죠. 저는 정말로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이 내수 한정,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정인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외 진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정말 다른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죠. 지금 네이버가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 둘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죠. 저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텔레그램방에, 그러니까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들이 계시는 텔레그램방에 여러 차례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알리바바 분석을 해드렸고, 대략 이날 이후부터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이날 이후부터 분석해드렸고,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알리바바의 주가가 2019년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될 무렵부터 새롭게 형성되었던 성장 추세의 하단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기술적 분석도 기술적 강조도 해드리기 때문에 차트를 띄워드리고 그 흐름에서 어느 정도가 저점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중국의 규제가 알리바바의 성장 자체를 꺾지 않는 한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가의 핵심 기업들을 일부러 무너뜨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통제가 매우 중요한 국가죠. 만약 공산당 정부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핵심 기업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면 집권당은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지속적으로 정부의 반기를 들 경우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추세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알리바바와 마윈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더 이상 중국 정부에 칼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땡땡땡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우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 매수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죠, 최근에.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알리바바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똑같이 어제도 이제 더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알리바바 그룹이 2021년 10대 과학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력활용과 탄산규소로 대표되는 3세대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개발, 알리바바는 중국 내에서 탑급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한다면 알리바바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트 양자 패권 시대 양자적 오류 바로잡기와 실용적 우위와 핵심 명제 개발. 양자 컴퓨터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기술을 이제 좀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드렸죠. 미국에 밀리지 않는 차세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중국 기업 중 단연 알리바바가 1위입니다. 탄소 기술 개발은 유연성 전자제품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약품 및 백신 개발 효율을 향상, AI 역시 알리바바가 독보적인 1등입니다. 제가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류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언젠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를 컴퓨터의 OS에 입력하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몸은 로봇, 머리는 컴퓨터가 되는 것이죠.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는 말할 것도 없죠. 단연 1등이며 세계에서도 탑급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IT 시스템을 근본부터 리모델링 할 것이다. 클라우드 역시 중국 1등이 알리바바죠.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성장률은 아마존, MS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참고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년 4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양 쪽에서는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대세로 이제 자리에 잡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아는 아니죠. 중국의 알리바바가 현재 완전히 시장을 휘어잡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구글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알리바바가 전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알리바바가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은 데이터 지능 시대의 진입을 앞당긴다.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산업 중 하나죠. 참고로 농업 같은 경우는 식량 부족 문제와 그리고 식량에 대한 이 안보 문제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 일례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농업 기업들, 특히 농업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죄다 상한가 갔었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투자 이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상태를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텔레그램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필수적인 기술 개발로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산업입니다. 공업 인터넷은 단순 지능에서 전면적 지능으로 발전, 데이터 처리, AI, 클라우드 등의 차세대 기술을 통해 머신러닝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이고 당연히 이뤄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운영센터는 미래 도시의 필수 그리고 표준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독점적인 역할을 부여한 산업이죠. 텐센트는 의료, 바이두는 자율주행, 알리바바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다른 대기업들과 협업하여 나아갈 산업입니다. 알리바바는 땡땡땡땡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하락으로 인해 땡땡땡땡이지만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가 투자할 기업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성공적인, 물론 지금은 단기적인 추세일 수 있지만 꽤나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네이버의 핵심 기업들, 네이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위안화,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금융 전쟁에서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필승 멤버들에게 장문의 글로 이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엔트그룹과의 그런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긴축과 더불어서 중국 정부 엔트그룹의 핵심인 듯합니다. 미국, 중국의 장기 대응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있어 디지털 위안화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술전쟁 이후에 금융전쟁을 맞이함에 있어 필수 요소이며 여기서 지면 법으로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엔트그룹이 알리페이를 필두로 중국 결제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트그룹 입장에선 디지털 위안화가 새로운 핀테크 산업을 생성할 경우 지금껏 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는 디지털 위안화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리페이 안에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들인다면 중국 정부가 모든 결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중국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었던 알리바바, 엔트그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참여에 중국 2위 이커머스 기업의 징동닷컴은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혔죠. 다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민기적거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최근에서야 파악한 내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죠. 심지어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알리바바는 확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인 중국 시장을 놓치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참여한 것이겠지만 중국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가 참여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 알리바바에 투자하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당연히 정부, 알리바바, 가로치고 엔트그룹, 가로 닫고 간에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어 윈윈인 상황을 기대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부와 알리바바의 이런 디지털 위안화의
협력이 저는 당연히 이제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좀 틀렸죠. 알리바바의 블록체인 역량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 수도 이미 2,400개 이상으로 그 어느 기업도 넘보지 못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 기술 역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알리바바의 움직임을 보며 디지털 위안화에 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음 편히 투자했었습니다. 예, 저는 알리바바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제1산업 중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업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알리바바의 거대한 플랫폼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디지털 위안화 아래에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처럼 말이죠. 결국 이 사태는 여차여차 해결될 것이고 다시금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의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대규모 물류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와 끝없는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리스크가 큰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투자는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땡땡땡땡 시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리바바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가 땡땡땡땡땡을 할 경우에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불편한 동행은 언젠간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장에서도 알리바바는 폭등을 했고 홍콩 증시에서도 알리바바는 좀 폭등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이버도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한 4시? 4시쯤 넘어서까지 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봤어요. 네. 네이버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면은 분명 없습니다. 예, 저도 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이것을 좀 해보면서 저는 투자할 때 대부분 이제 직접적으로 해봅니다. 먹어보고, 해보고, 가보고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네이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분석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좀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분석을 어느 정도는 텔레그램만큼 그런 식으로 좀 해드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앞서서 최근에 제가 이제 분석을 좀 공개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알리바바, 카카오,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박셀바이오, 아프리카TV 다 괜찮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 보여드렸고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괜찮죠.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박셀바이오 네, 상한가 가고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도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세임은 분명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이러한 유동성 장세는 그냥 오지 않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유동성 장세는 처음 봅니다. 정말 엄청나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도 꾸준히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기업들도 전부 다 좋고 이번에는 네이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없어요. 물론 네이버 자체는 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좀 사업을 잘 하고 있죠. 돈도 잘 벌고 있고 꾸준한 성장성을 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특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메타버스입니다. 일단 저는 올해 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고 테슬라 영상만 한 10번은 올려드린 것 같아요. 10번 이상의 테슬라만 좀 분석을 꾸준히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을 받고 지금도 역시나 큰 수익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차세대 이제 자율주행 핵심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자율주행에서는 반도체,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승부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테슬라, 그리고 샤오펑, 그 다음에 이제 BYD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전기차 쪽에서 나가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하고 있고, 플랫폼도 이제 전 세계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통해서도 이미 큰 수익을 냈고 앞으로도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제가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여러 번 분석을 좀 해드렸죠. 예, 그리고 필승 멤버 전용 영상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메타버스는 자율주행 다음으로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을 그런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아직 여기서는 이렇다 할 이제 특징점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 투자자들의 연령이 이 메타버스를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아요. 이미 10대들에게는 이 메타버스가 완전한 새로운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업으로는 몇몇 기업을 보고 있고, 얼마 전에 필승 멤버 전용 영상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꾸준히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네이버가 단연코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일단 메타라는 것이 이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초월. 그리고 버스라는 것은 뭐 유니버스, 뭐 마블 유니버스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유니버스라는 것인데 이게 우주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를 뜻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다. 예, 그러니까 이 일종의 가상세계라고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좀 현실에서도 쓰일 수 있는 이 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합쳐지면서, 완전히 좀, 저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상세계의 삶이 현실 세계의 삶만큼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나이가 좀 들통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버디버디 했었고, 뭐, 싸이월드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서 그랬었죠. 우리에게는 그때의 미니홈피가 작은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 작은 세상에서 훨씬 더 좀 커지는 세상, 현실과 비등해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는 뭐 게임을 통해서도 이런 세상이 나타났었죠. 뭐 RPG 게임을 하면서도 뭐 그런 세상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가상 현실 안에서 뭐 몬스터를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퀘스트를 깬다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삶을. 제가 이 캐릭터 자체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뭐 BTS 아니면 뭐 래퍼가 이제 좀 가상현실에서 좀 공연을 하면서 좀 화제가 됐던 게 있었죠. 바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동시 접속사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동시 접속사가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점차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너무나도 커지고 있어서 정말 가슴 뛰는 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자율주행을 처음 생각했을 때만큼의 그런 가슴 뛰는 일이 점차 오고 있어요.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10번 이상의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에서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정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업종이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저는 10배, 100배 이상의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를 제가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이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이 메타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유일한 플랫폼이고, 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캐릭터를 설정하고 나와 닮은 캐릭터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보다 더 멋있고 이쁜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거기서 삶을 사는 겁니다. 제 목소리를 그냥 말하면은 그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려요. 예,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 캐릭터 안에서 내 목소리로 상대방과 대화도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같이 콘서트를 보기도 하고 같이 작은 게임을 그 안에서의 작은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요. 파티도 즐기고. 예, 정말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미 사용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억 명. 얼마 전에 블랙핑크가 이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팬사인회. 동시 접속자 수가 이 팬사인회를 받기 위해서 접속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 명이 이 제페토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팬 사인을 받기 위해서, 팬을 받기 위해서, 아니, 사인을 받기 위해서. 참고로 이 제페토 안에서 이 블랙핑크와 BTS가 이미 캐릭터를 통해서 공연을 했죠.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저는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캐릭터보다는 실제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저는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뭐 블랙핑크, BTS의 조회수가 뭐 2억 뷰가 나온다고 하면 한 2천만이면 좀 많이 나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블랙핑크의 제페토를 통한 이런 콘서트 영상, 안무 영상이 1억 뷰입니다. 1억 뷰. 1억 뷰예요. 이 관심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죠. 네, 이런 세상에 오고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 로블록스라는 것을 통해서 네이버의 제페토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아바타를 통해서 결국 이 초등학생들, 이 10대들이 어마무시하게 즐기고 있는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의 수가 50%를 넘었습니다. 50%. 미국에서는 80%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메타버스 시스템 안에서 나중에는 광고도 들어올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에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하는 겁니다. 아니면 캐릭터에 아니면 전광판을 통해서 코카콜라, 축구도 하고요. 메타버스 안에서의 패션, 뭐 운동화, 옷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를 입힘으로써 충분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안에서의 가상화폐가 저는 지금 이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꽤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게임이라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 전환이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통한다면 어떨까요? 게임 화폐가 가상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으로 실제로 사용한 통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타버스가 정말로 현실 세계와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과상 세계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을 영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죠. 내가 꿈꾸는 삶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데뷔하는 아이돌들이 실제 무대에서, 실제 TV에서 데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페토 안에서 데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메타버스 안에서 먼저 데뷔를 하고 인지도를 쌓은 이후에 실제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이 몰입도, 이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몰입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이제 다운로드 수를 300만 회를 이제 돌파를 했고요. 이미 대한민국뿐만 아니죠. 이 사용자 수가 2억 명을 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한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35개국에 이미 진출을 했고 이 안드로이드 기준 무료 어플 다운로드 순위 1등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네이버의 제페토입니다. 뭐 서버가 다운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접적으로 해보고 있고 정말 재밌어요. 해보니까 물론 저는 게임을 하진 않아요. 뭐 젊었을 때는 게임에 빠져 살고 뭐 24시간 내내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나에 빠지면 미친 듯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게임도 정말 그냥 방학 때 되면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친구 집에서 그냥 방학 내내 같이 삽니다. 그냥 그 친구 어머니께서 뭐 잠옷도 사주시고 같이 중국집도 시켜 먹고 뭐 다음번에는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좀 미쳐있는 삶을 살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은 좀 있습니다. 워낙에 그때 당시에, 예, 한마디로 설명해서 제가 한때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초고수를 이기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고수라는 명칭이 거의 프로게이머급이었거든요. 프로게이머에 뭐 여러 선수들이 나와서 초고수와 대결도 해보고 초고수가 이기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한테 섭외가 온 적이 있어요. 초고수로 좀 나와달라고. 제가 그 당시에
서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배틀넷 서버가 있었는데 랭킹 1위를 이제 찍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연락이 왔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미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식고 있었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재테크에 발을 입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지금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식이 더 재밌어요. 정말 이런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런 산업을 영위하고 찾아내는 것과 분석하는 것, 그를 통해서 제가 돈을 벌고 있고 경제적 자유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재밌다고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대신 해주는 거겠죠. 우리 멤버분들을 시간도 없으시고 하니까 제가 대신 분석해드리고 제 계좌를 공개하고 제가 투자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학원입니다. 투자학원.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이제 제 의견을 게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실력이 느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 3D 아바타예요. 3D 아바타이고 그냥 자신과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자신과 다른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죠. 또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어요. 채팅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들려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정말로. 특히 이 네이버의 제페토가 이 한국적인 것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적인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 제페토가 아니라 그냥 제페토예요. 제페토. 뭐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팔 때 현대차의 그런 네이밍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 제페토라는 브랜드 하나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1억 명 이상의 이제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꽤나 있죠. 일단 네이버 라인이 대표적이죠. 라인이 최초로 1억 클럽으로 이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게 되었고 최근 제페토 같은 경우도 2억 명 이상의 이제 그런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이제 카메라 어플이죠. 카메라 어플도 1억 4천만 명, 1억 5천만 명을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IT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국내 내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지만 이미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점차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의 힘이 좀 엄청나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V라이브 같은 경우도 뭐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V라이브도 이미 글로벌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K-팝, 이제 K-한류에 대한 열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죠. 최근 이제 제페토에 이제 투자를 한 기업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뭐 투자를 했고요. YG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습니다. 빅히트는 70억 원, YG는 이제 5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고 JYP도 최근에 투자했습니다. JYP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제페토 안에서 뭐 팬사인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는데 수익금을 엄청나게 마케팅 효과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 10대들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수익금 역시나 이 엔터사에게 명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적으로도 이미 네이버에서는 이미 진행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자율주행을 구동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뭐 견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최근에도 현대차와 네이버 랩스가 협력을 했었죠. 네이버 랩스와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제 eGMP가 협력을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 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스토리가 좀 있는데 현대차가 네이버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 한 명을 네이버 랩스의 팀장 한 명을 빼앗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좀 일을 하면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에 좀 요청을 해줬겠죠. 이제 안 되겠다. 나 혼자만 안 되고 이 팀 자체를 빼앗달라. 현대차가 네이버의 그 핵심적인 팀 하나를 전부 다 빼앗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네이버의 플랫폼, 네이버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현대차와 네이버가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네이버의 소프트웨어의 파워,
플랫폼의 파워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네이버의 현재 사업 모델도 매우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색 포털인 네이버 그리고 라인을 통해서 꾸준한 현금 창출을 하고 있죠. 월 사용자 수 같은 경우는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 그리고 태국에 대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1,500만 명 이상의 이제 사용자 수를 가져나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인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긴 합니다. 다만 일본과 태국, 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 검색 서비스, 네이버 자체 서비스에서도 네이버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광고,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내수 시장을 점차 장악하고 있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 웹툰인데, 이 네이버 웹툰과의 콜라보도 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년부터요. 다들 아시다시피 드라마, 영화도 그럴 수 있고요. 네이버의 인기 캐릭터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에 이제 투영을 시킴으로써 정말 메타버스의 연예인인 거예요. 네이버의 인기 캐릭터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연예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저작권료는 네이버 웹툰이 가져가겠죠.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정보이지만 제가 좀 확보한 그 분석 자료를 보면 이 네이버의 웹툰이 시즌제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혹은 한국 드라마 같은 아니 한국 영화 같은 경우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경우 시즌제를 도입하죠. 그냥 몇 년 동안 내내 시즌을 돌림으로써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인기 웹툰 같은 경우, 인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시즌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단발적인,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완료가 되면 수익 창출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흑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떨어지고 있다. 수익률도 10%가 안 된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게 플랫폼 기업인데 말이 되는가?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재무제표를 좀 뜯어보면 매년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돈을 벌면 매년 1조 원 정도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쪽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특히나 만약에 정말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고 네이버의 재무제표에 좀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배당 수익률을 늘릴 수가 없겠죠. 근데 매년 배당 수익률도 10%가량 이제 매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배당률 같은 경우도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라면은 별로 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긴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기업도 이제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카카오도 분석해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분석해드리고 200% 이상의 이제 상승률이 있었죠. 네이버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